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반가워요. 요즘 날씨가 하루하루 달라지다 보니 몸 관리하기가 더 신경 쓰이시죠? 저도 그래서 요즘 부쩍 뭘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미 드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그 성분, 바로 저분자 콜라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냥 콜라겐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은 특별히 저분자 콜라겐이랑 궁합이 잘 맞는 음식, 그리고 반대로 같이 먹으면 효과가 뚝 떨어지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음식들을 아주 꼼꼼하게 짚어드릴 거예요. 사실 콜라겐 제품 하나 샀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먹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이 부분을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많지 않아서 오늘 제가 직접 정리해봤어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저분자 콜라겐이 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콜라겐이라는 단어 자체는 다들 아시죠? 우리 피부, 뼈, 연골, 혈관, 근육까지 몸 곳곳에 있는 단백질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하나로 잡아주는 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콜라겐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20대 중반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서 50대,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충해주는 게 필요한 건데 문제는 콜라겐 분자가 원래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냥 콜라겐을 먹으면 분자가 너무 커서 소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되고 그냥 몸 밖으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저분자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을 아주 작은 조각으로 잘게 분해한 거예요. 이걸 가수분해 콜라겐이라고도 하고 콜라겐 펩타이드라고도 불러요. 분자가 작으니까 장에서 흡수가 훨씬 잘 되고 혈액을 타고 몸 곳곳에 더 잘 전달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저분자 콜라겐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장 먼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건 비타민C예요. 비타민C는 저분자 콜라겐의 최고 절친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콜라겐은 몸 안에서 합성될 때 반드시 비타민C가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콜라겐 섬유가 제대로 결합되지 않아요. 외부에서 저분자 콜라겐을 먹어서 흡수는 됐는데 몸 안에서 다시 콜라겐 조직으로 재합성되는 과정에서 비타민C가 부족하면 효과가 반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겐을 드실 때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방울토마토 한 줌이라든가 키위 하나, 딸기 몇 알, 귤, 레몬즙, 파프리카 같은 것들이요. 특히 파프리카는 의외로 비타민C 함량이 귤의 몇 배나 돼서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면 아주 좋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60대 초반의 분이 계신데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서 저분자 콜라겐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처음 2달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콜라겐만 달랑 드셨던 거예요. 거기에 매일 아침 키위 하나씩을 추가하기 시작하셨는데 2달 더 지나니까 무릎이 덜 삐걱거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한 느낌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비타민C를 함께 챙기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비타민C 다음으로 중요한 궁합 음식이 바로 아연이 풍부한 음식들이에요. 아연도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미네랄인데 굴, 소고기, 호박씨, 참깨, 두부 같은 것들에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굴은 아연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연 함량이 어마어마해요. 굴을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면 굴국밥이나 굴전, 굴깍두기처럼 조리해서 드셔도 충분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구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구리는 콜라겐 섬유끼리 서로 단단하게 연결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구리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견과류, 특히 캐슈넛이나 아몬드, 그리고 버섯류, 통곡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침에 혼합 견과류 한 줌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습관이 사실 콜라겐 흡수에도 도움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엔 실리카 얘기도 해볼게요. 실리카는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산화규소라고도 불리는 미네랄이에요. 피부 탄력과 관절 건강에 좋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실리카가 많은 음식으로는 귀리, 현미, 바나나, 오이가 대표적이에요. 특히 오이는 수분도 많고 실리카도 풍부해서 여름철에 콜라겐이랑 같이 챙겨 드시면 피부 수분감 유지에 꽤 도움이 돼요. 단백질 얘기도 빠지면 안 되죠. 저분자 콜라겐 자체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다른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몸 안에서 콜라겐 재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풀이 더 넉넉해져요. 계란, 닭가슴살, 생선, 두부, 검은 콩 같은 것들이 좋아요. 이것들은 같이 먹어도 서로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시너지를 내요. 특히 계란 흰자에는 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 프롤린이 바로 콜라겐을 구성하는 핵심 아미노산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분자 콜라겐을 드실 때 계란 하나 같이 드시면 몸 안에서 콜라겐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발효식품도 빠질 수 없어요. 우리 몸에서 콜라겐이 잘 흡수되려면 장이 건강해야 해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장에서 흡수를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먹어서 건강을 챙기는 게 콜라겐 흡수율을 높이는 데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우리 한국 어르신들이 매일 먹는 김치, 이게 정말 장 건강에 탁월한 식품이에요. 유산균이 가득하고 거기다가 마늘이나 파 같은 재료들이 들어가 있어서 항산화 효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콜라겐 드시면서 김치 꼭 같이 드세요.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번엔 방향을 바꿔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즉 콜라겐의 효과를 방해하거나 콜라겐 자체를 손상시키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좋은 거 열심히 먹고 있는데 한쪽에서 계속 망가뜨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설탕이에요. 정확히는 정제 설탕, 즉 단순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에요. 흰빵, 케이크, 사탕, 달달한 음료, 과자 같은 것들이 해당돼요. 왜 이게 콜라겐에 나쁘냐면 당화 반응 때문이에요. 당화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혈중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지면 그 포도당이 콜라겐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콜라겐 구조를 뒤틀고 딱딱하게 만들어버리는 현상이에요. 쉽게 말해서 콜라겐이 당에 절여져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피부로 나타나면 탄력이 없어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거고, 관절로 나타나면 연골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콜라겐을 열심히 먹으면서 동시에 단 것도 열심히 먹으면 한 손으로 채우고 다른 손으로 비우는 격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달달한 음료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요즘 편의점에서 파는 달달한 커피 음료라든가 과일 주스도 생각보다 당 함량이 높아요. 오렌지 주스 한 잔에 설탕이 각설탕 몇 개 분량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좀 무서운 감이 있죠. 콜라겐 드실 때 이런 음료랑 같이 드시면 흡수도 방해되고 당화 반응으로 콜라겐 손상도 생길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물이나 녹차 같은 것들로 바꿔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다음으로 주의하셔야 할 게 술이에요. 알코올은 콜라겐 합성을 방해하는데 굉장히 직접적인 역할을 해요.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해독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영양소들, 특히 비타민 C나 아연 같은 것들이 소모되거나 배출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콜라겐 먹고 술 한잔 하시면 그 콜라겐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주가 많으신 분들 중에 피부가 유독 거칠고 주름이 일찍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단순히 탈수 때문만이 아니라 이 콜라겐 합성 방해 때문이기도 해요. 완전히 끊으시기 어렵더라도 콜라겐 드시는 기간 동안만큼은 음주량을 줄여보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담배도 같은 맥락이에요.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활성산소가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요. 그리고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피부와 조직에 영양 공급이 줄어들어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피부 콜라겐 밀도를 비교한 연구들을 보면 차이가 꽤 뚜렷하게 나타나요. 콜라겐을 아무리 챙겨 드셔도 흡연을 계속하시면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카페인 얘기도 해볼게요. 커피를 완전히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커피 자체에는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어서 적당히 마시면 좋은 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카페인이 칼슘 배출을 촉진하고 이뇨작용을 해서 수분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콜라겐은 수분을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어서 피부 탄력에 기여하는데, 지속적인 탈수 상태에서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콜라겐을 물에 타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걸 커피랑 같이 타서 드시거나 콜라겐 먹고 바로 커피 한잔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러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콜라겐 드신 후에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커피를 참아보시는 게 좋아요. 트랜스 지방도 빼놓을 수 없어요. 트랜스 지방은 라면, 도넛, 마가린, 패스트푸드, 쇼트닝이 들어간 빵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트랜스 지방은 몸 안에서 염증을 유발하는데, 만성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콜라겐이 분해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는 느려져요. 그러니까 콜라겐을 먹고 채우는 것과 동시에 트랜스 지방이 계속 분해시키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라면을 가끔 드시는 거야 너무 끊기가 어렵고,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면 또 안 좋으니까 자주 드시는 패턴은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특히 콜라겐을 열심히 드시는 분이라면 기름에 튀긴 인스턴트 식품들은 줄여보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 이번엔 조금 의외로 느끼실 수 있는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과도한 고기, 특히 가공육이에요. 고기 자체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나쁜 게 아닌데,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방부제, 인공색소, 과도한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나트륨이 과다하면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이게 연결고리를 타고 콜라겐 합성에도 영향을 줘요. 그리고 가공 과정에서 생기는 최종 당화산물, 영어로 AGES라고 하는데, 이게 몸 안에 쌓이면 콜라겐을 비롯한 단백질 조직을 손상시켜요. 나트륨 얘기가 나왔으니까 소금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짠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특히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짭짤한 음식에 익숙하게 자라오셨으니까요. 그런데 나트륨이 과다하면 수분 균형이 깨지고
피부가 붓거나 탄력을 잃는 원인이 돼요. 콜라겐이 피부에서 수분을 붙잡고 탄력을 유지하려면 체내 수분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과도한 나트륨이 이걸 방해해요. 짜게 먹는 습관이 오래됐다면 한 번에 바꾸기 어려우시겠지만 국물을 조금 덜 드신다든가 젓갈이나 장아찌류를 예전보다 조금씩 줄여보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시간적인 궁합, 즉 언제 드시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저분자 콜라겐은 보통 공복에 드시는 걸 권장해요. 왜냐하면 식후에 드시면 음식물과 섞여서 소화 과정에서 다른 단백질들과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공복, 즉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드시면 흡수 경쟁이 적어서 더 효율적이에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아침 기상 직후나 잠들기 직전이에요. 잠들기 전에 드시는 걸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 몸이 자는 동안 세포 재생과 조직 회복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이때 콜라겐 원료가 충분히 공급되어 있으면 밤새 재생 작업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분자 콜라겐은 뜨거운 물보다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물에 타서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뜨거운 물에 타면 단백질 구조가 변성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효과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건 아닌데 가능하면 50도 이하의 물에 타서 드시는 게 권장돼요. 이번엔 피부 콜라겐과 관절 콜라겐을 따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사실 피부를 위해서 콜라겐을 드시는 분이랑 무릎이나 관절 때문에 드시는 분이랑 같이 챙겨주셔야 할 부분이 조금 달라요. 피부 탄력이 주된 목적이신 분들은 비타민C와 실리카,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에 더 집중하시면 좋아요. 항산화 물질이 많은 식품으로는 블루베리, 아로니아, 포도 껍질,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활성산소로부터 콜라겐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피부에 있는 콜라겐은 자외선과 활성산소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먹는 콜라겐만큼이나 항산화 식품으로 보호해주는 게 중요해요. 관절 건강이 목적이신 분들은 오메가-3 지방산도 함께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오메가-3는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서 콜라겐이 관절에서 잘 기능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요. 고등어, 삼치, 연어, 정어리 같은 등 푸른 생선에 오메가-3가 풍부해요. 생선을 자주 드시기 어려운 분은 들기름도 좋은 선택이에요. 들기름에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전구체가 많이 들어있어서 국내 식품 중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에요. 강황도 관절에 좋은 콜라겐 파트너예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이 관절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강황 자체를 식재료로 쓰셔도 되고 강황차나 강황 라떼 형태로 드셔도 괜찮아요. 단 커큐민은 지용성이라 지방이 조금 있는 환경에서 흡수가 더 잘 돼요. 그래서 강황을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이랑 같이 쓰시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비타민 D 얘기도 빠지면 섭섭하죠. 비타민 D는 뼈와 관절 건강에 필수적인데 콜라겐이 뼈 조직에서 기능하는데도 비타민 D가 필요해요.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비타민 D 부족인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야외 활동이 줄고 햇볕을 피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버섯류가 있어요. 버섯은 햇볕에 말린 것일수록 비타민 D 함량이 높아지니까 말린 표고버섯 같은 것들이 좋아요. 여기서 잠깐 콜라겐과 칼슘의 관계도 짚어볼게요. 뼈는 칼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콜라겐이 뼈의 프레임 역할을 하고 칼슘이 거기에 채워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칼슘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콜라겐 프레임이 튼튼해야 뼈가 진짜 강해지는 거예요. 우유, 치즈, 두부, 멸치, 뱅어포 같은 칼슘, 풍부한 음식을 콜라겐과 함께 챙기시면 뼈 건강에 시너지가 생겨요. 그런데 칼슘 섭취할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철분 보충제랑 칼슘을 동시에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해요. 그리고 과도한 철분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콜라겐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철분 보충제를 따로 드시는 분이라면 콜라겐이나 칼슘과 시간을 좀 벌려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이제 조금 실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하루 식단에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예시를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공복 상태에서 저분자 콜라겐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세요. 거기다가 키위 하나나 방울토마토 몇 알을 함께 드시면 비타민C까지 자연스럽게 챙기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30분 정도 지난 뒤에 아침 식사를 하시면 돼요. 아침 식사로는 현미밥이나 귀리죽에 계란 하나, 두부 한 모, 그리고 김치 한쪽이면 정말 콜라겐 흡수에 최적화된 아침 식사가 되는 거예요. 점심과 저녁에는 등 푸른 생선이나 닭고기, 두부 등 양질의 단백질을 중심으로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를 곁들이시고요. 간식으로는 혼합 견과류 한 줌이나 블루베리 한 줌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하루 물은 충분히 드셔야 해요. 콜라겐이 피부와 조직에서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몸 전체가 건조하면 콜라겐도 제 기능을 못해요.
하루에 적어도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눠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녹차도 좋은 파트너예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콜라겐 분해 효소의 활동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카페인 함량이 커피보다 낮아서 수분 손실도 상대적으로 적어요. 콜라겐 드신 직후에 커피 대신 녹차 한 잔 드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이번엔 계절별로 다르게 신경 써주셔야 할 부분도 말씀드려 볼게요. 여름에는 자외선이 강하잖아요. 자외선이 피부 콜라겐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요. 그래서 여름에는 항산화 식품을 더 집중적으로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여름 제철 과일인 수박, 복숭아, 블루베리, 토마토 같은 것들이 라이코펜이나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콜라겐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돼요. 겨울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관절이 더 뻣뻣해지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럴 때는 콜라겐 섭취량을 조금 더 늘리시거나 보습 효과가 있는 히알루론산 성분을 함께 챙기시면 도움이 돼요.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붙잡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콜라겐과 시너지가 잘 맞아요. 봄이나 가을에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이잖아요. 관절을 많이 쓰시는 만큼 오메가-3화 강황을 함께 신경 써주시고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활동 전후로 콜라겐을 꾸준히 챙겨주시면 좋아요. 이쯤에서 콜라겐 제품 고를 때 팁도 하나 드릴게요. 저분자 콜라겐 제품을 고르실 때 원료가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크게 어류 콜라겐이랑 돼지 콜라겐, 소 콜라겐으로 나뉘는데요. 어류 콜라겐, 즉 PC 콜라겐이 분자량이 더 작아서 흡수율이 높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피부 콜라겐과 가장 유사한 타입인 E형 콜라겐이 주로 PC 콜라겐에서 나와요.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E형 콜라겐이 더 적합하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드시는 목적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제품 라벨에서 달톤이라는 단위도 보셨을 거예요. 달톤이 낮을수록 분자가 작아서 흡수가 더 잘 돼요. 보통 3000달톤 이하면 저분자, 1000달톤 이하면 초저분자라고 해요. 가능하면 3000달톤 이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제가 채널 운영하면서 댓글로 연락 주신 분 중에 70대 초반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딸분이 질문을 남기신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으셔서 콜라겐을 석 달째 드시는데 왜 효과가 없냐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여쭤봤더니 어머니가 콜라겐을 매일 녹차에 타서 드셨고 식후에 바로 드셨고 몇 끼 짜게 드시는 편이셨고 단 것을 좋아하셔서 달달한 음료를 하루에 2-3잔씩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콜라겐 자체는 좋은 걸 드셨는데 주변 환경이 전부 콜라겐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께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언해 드렸어요. 공복에 드시도록 하고 비타민C 음식 함께 챙기고 단 음료 줄이고 짠 것도 조금 줄여보시라고요. 1-2달 뒤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 걸음걸이가 좀 가벼워지셨다고 계단 내려가실 때 덜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콜라겐 하나만의 효과라고는 할 수 없지만 환경을 바꿔드리니까 콜라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이에요. 좋은 걸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진짜 건강관리거든요. 저분자 콜라겐을 이미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은 부분도 있으셨을 거고 아 이건 고쳐야겠다 싶은 부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조금씩 바꿔나가시다 보면 분명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시작 안 하신 분이라면 무조건 비싸고 좋은 제품부터 찾으실 게 아니라 식단부터 먼저 점검해 보세요. 설탕 줄이고 야채 늘리고 비타민C 풍부한 음식 챙기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준비가 된 다음에 저분자 콜라겐을 더하시면 그 효과가 훨씬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건강은 한 번에 확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더 꾸준함이 중요하고 꾸준하려면 너무 어렵지 않아야 해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에 딱 한 가지만 먼저 바꿔보세요. 그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게 지내세요.